그날 밤 나는 평생 잊지 못할 선택을 했다. 손에 쥔 건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 하나였다. 아파트 정문을 나서며 경비실 불빛이 유난히 밝아 보였다. 그때는 몰랐다. 이 봉투 하나가 내 인생의 가장 깊은 후회이자 가장 큰 반전이 될 줄은. 사람들은 말한다. 돈은 사람의 본심을 드러낸다고. 하지만 그날 드러난 건 돈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였다. 나는 68세 평범한 은퇴자였다. 젊은 날엔 공장에서 일했고 퇴직 후엔 아내와 소박한 노후를 꿈꿨다. 하지만 아내는 너무 빨리 떠났다. 장례식이 끝난 뒤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. 식탁엔 늘 2개 놓이던 수저가 하나로 줄었고 냉장고엔 먹다 남긴 반찬이 그대로 썩어갔다. 자식들은 있었다. 아들 하나, 딸 하나. 하지만 그들은 늘 바빴다. 전화는 짧았고 방문은 더 짧았다. 나는 매일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돌았다. 사람 목소리가 그리워서였다. 그때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. 야간 근무를 서는 경비원. 이름은 몰랐다. 그냥 경비 아저씨였다. 그는 늘 같은 시간에 인사를 했다. 어르신, 밤 공기 차니 조심하세요.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따뜻했다. 아무도 내 안부를 묻지 않던 시절이었다. 비 오는 날엔 우산을 챙겨줬고 눈 오는 날엔 미끄럽다며 길을 닦고 있었다. 나는 경비실 앞에 서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늘어놨다. 그는 귀찮은 기색 없이 다 들어줬다. 어느 날 내가 말했다. 자네는 가족이 있나?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웃으며 말했다. 네, 있습니다. 그 웃음이 이상하게도 슬퍼 보였다. 아내가 남긴 보험금 일부가 남아 있었다. 나는 그 돈을 쓰지 못했다. 아내의 마지막 흔적 같았기 때문이다. 하지만 그날 경비실에서 들은 한마디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. 이번 달도 월급이 빠듯하네요.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말이었다. 나는 괜히 가슴이 답답해졌다.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. 여보,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요.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봉투를 꺼냈다. 현금 100만 원. 적지 않은 돈이었다. 하지만 내 통장엔 쓸 사람 없는 돈이 더 있었다. 다음 날 밤 나는 경비실로 갔다. 손이 떨렸다. 마치 큰 죄라도 짓는 사람처럼. 이거 별건 아니네. 나는 봉투를 내밀었다. 경비원은 깜짝 놀랐다. 어르신, 이건 너무 큽니다. 괜찮아. 나야 쓸 데도 없네. 그는 끝내 봉투를 받았다. 눈이 잠시 붉어졌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그 순간 나는 이상한 만족감을 느꼈다. 누군가에게 필요해졌다는 느낌.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감각이었다. 그런데 며칠 뒤부터 경비실이 조용해졌다. 그는 보이지 않았다. 다른 경비원이 근무를 서고 있었다. 전에 계시던 분은요? 내가 묻자 새 경비원이 고개를 숙였다. 그만두셨어요. 이유는 알 수 없었다.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졌다. 며칠 후 집으로 우편 하나가 도착했다. 보낸 사람 이름은 낯설었다.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. 편지는 짧았다. 하지만 글자는 무거웠다. 어르신, 그날 주신 돈 정말 감사했습니다. 사실 저는 이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온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. 어르신께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이 편지를 남깁니다. 나는 숨을 멈추고 읽어내려갔다. 저는 어르신의 아들이었습니다. 순간 글자가 보이지 않았다.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. 그는 이어서 썼다. 어릴 적 집을 나간 아들입니다. 아버지가 저를 찾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멀리서라도 아버지를 보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이 아파트에 왔습니다. 내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다. 편지는 이렇게 끝나 있었다. 아버지가 주신 100만 원은 돈이 아니라 저를 용서해준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더 이상 경비실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. 아버지 앞에서 아들로 서기엔 아직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.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.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. 아들이 떠나던 날 말없이 울던 그 모습. 나는 그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었다. 모르는 사이 아들에게 용서를 건넨 것이었다.
그날 이후 나는 매일 경비실을 지나며 빈 의자를 본다. 그리고 생각한다. 돈은 사라진다. 하지만 진심은 돌아온다. 아파트 경비원에게 준 100만 원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돈이었고 가장 값진 진심이었다.